오늘은 유득공의 유춘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작품을 도입, 전개, 논평 3개의 단계로 보는 관점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5단계 구성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도입, 전개, 논평이라고 하는 3단계로 보는 관점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입 부분, 서기공이라는 인물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나오네요. 서기공은 음악의 조예가 깊고 손님을 좋아했다. 나가 해금을 켜자 누구에게? 서기공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는 나의 실력이 비렁뱅이가 거지죠. 해금 소리라며 유춘이나 호궁기에게 해금을 배우라고 일러준다. 여기서 유춘이 나오네요. 처음에는. 전개. 나는 일가 친척이라고 하죠. 금대거사의 안내로 십자교 밑에 있는 초가집으로 유춘을 찾아가 그의 해금을 듣고 비렁뱅이 해금을 면할 수 있는 방도를 물었다. 유춘은 세상의 모든 소리들은 다 먹을 것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며 자기 자신도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검은고를 연주한다고 말한다. 결국 이건 뭐야? 거지나 비렁뱅이 아니면 자신이나 결국 먹을 것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네요. 현실적인 거, 어떤 현실적인 측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유추는 나에게 자신의 기회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해금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비렁뱅이의 소리를 내는 솜씨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 곡식과 돈을 잘 벌어들이니 나아가 굳이 괴로운 길을 택하여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배울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모든 소리는 다 먹을 것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어. 근데 나는 재주는 좋아. 내 소리가 예술성은 뛰어나.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뭐해? 나는 돈을 못 벌어. 반면에 비렁뱅이들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 왜? 그냥 놀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돈을 잘 벌어. 그럼 누가 더 훌륭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유추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저 위에 보면 여기 그죠? 자기 자신도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라고 했어요. 자기가 연주하는 이유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였던 거야. 근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 뭐야? 굳이 연주할 이유가 있어? 없어. 그래서 해금에서 손을 놓는다. 자, 여기까지가 전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위인전 할 때 전은 어떤 인물의 일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 과정을 일대기적 구성을 통해서 전개하는 것이 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은 일대기적 구성이라기보다는 어떤 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서술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특정 사건 내지는 특정 시기만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나는 기회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유춘의 말을 되새기며 그 말이 어찌 해금에게만 해당이 되겠는가 라고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보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재주가 아주 훌륭해서 국보급 뭐 이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는 무형문화재를 사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서 뭐 떼부자가 돼가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결국 이 작품은요, 어떤 참된 예술,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몰라주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핵심 정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갈래, 전개소설, 풍자소설, 한문소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도대체 이 전개소설은 또 뭔가요? 전개소설, 역사적 실존 인물. 아하, 뭐라고? 역사적 실존 인물에 관심을 갖고 그 행적을 기록하는 열전의 서술 전통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있는 거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허구로서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개소설에는 실존 인물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어떤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고 교훈적인 내용이나 비판을 덧붙이는 글인 저는 개괄적인 서술을 특징으로 하는데 일대기적 구성 전체죠. 전개소설은 그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의 내면을 묘사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러한 점은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인물의 개성을 뚜렷이 부각하는 효과를 줌으로써 교훈보다 어떤 독자의 호기심 내지는 관심을 충족시키는데 주력한다. 이게 전개소설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본다면 유춘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다. 어떻게? 자, 실존 인물인 유춘의 이야기를 생활인으로서의 갈등과 예술인으로서의 갈등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해금을 연주한다 라고 하는 건 생활인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연주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연주하고 싶어한다. 이건 예술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실제 사건은요, 유춘의 아버지 윤경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가장 대표적입니다. 1728년에 일어났던 충청도 밀란을 통해서 이 실존성, 어떤 개연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해금 연주자인 유춘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예술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접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예술가의 고뇌가 드러나고 있다. 여러 일화를 엮은 후 비판적 평가를 하는 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작품은 여러 에피소드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인물 내지는 서술 대상인 유춘과 나와 유춘과의 어떤 에피소드가 나와 있고요. 그 에피소드 안에 유춘이 만났던 여러 사람들 내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종실이라든가 동실 사람들 내지는 선비들 내지는 젊은이들이라든가 무사,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유춘과의 대화 속에 드러나면서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나와 서기공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쭉 어떤 인물의 행적이라든가 인물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일대기적 구성처럼 쭉 서사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에피소드들을 보여줌으로써 그 인물의 가장 큰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유춘 볼까요? 세상의 모든 소리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라고 보면서 거지의 음악은 이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해 자신의 음악은 이해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서기공은 거지의 음악과 예술적 경지를 가진 음악은 차이가 있다고 보면서 거지의 음악을 매우 천시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유춘과 서기공은 기본적으로 예술에 대한 어떤 조예가 깊고 그 다음에 예술가의 경지를 존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바라보는 태도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원칙적인 거라면 현실적인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우리가 부정적 인물 쪽에 이제 해당하는 종실 사람들은요, 유춘의 음악을 졸면서 음악을 끝까지 듣지를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춘의 음악을 듣는 건 유춘이 유명하니까. 한마디로 유춘의 명성에 음악을 듣고자 하나 유춘의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술자리에서 선비들은요 음악은 듣지 않고요 해금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고 해금의 음악이 어떻고 이 지식만을 쫙 얘기하면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 지식과는 달리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젊은이들 내지는 무사들은요 음악을 노는
남자와 여자들이 술 마시면서 노는 거, 남자와 남자들이 술 마시면서 노는 거 어떤 유희의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결국 종실선비 젊은이들은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태를 드러내는 인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일단 유춘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름난 가문의 후예이지만 미천한 신분이 되어 지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 다음에 효자로서 악공의 무리 중에 숨어 지내던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반면에 유춘 자신은 자기는 예술적 경지가 너무 높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못 살아. 라고 얘기하면서 기회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어찌 해금에만 해당되겠는가? 라고 서술자가 유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술과 예술가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득공의 유춘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